오늘 강의는 기와 생명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라고 하면 우리가 늘 사용되어져서 최근 한 2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조건 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행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를 오래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동의학적으로는 약 3가지 부류에서 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것들이 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과연 생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라 그러면은 동의학적으로는 크게 3부류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장 많이 현재 건강이라든지 웰빙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공을 한다고 하죠. 기공상에 사용할 때 이 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기론에 대한 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어떤 의미 보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똑같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하고 물론 깊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 이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한 강의의 타깃을 맞추고서는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우리가 이 기공상의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공상의 기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설명한 사람들이 호흡법이니 뭐 이런 분들에 의해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단전호흡을 해봤기 때문에 이 3가지 의미를 많이 내삼보 그래가지고 정기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요 초심을 가리켜서 기, 신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로 쓰면 이제 신, 기 이렇게 정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정기신 의미는 정은 왜 연료적 개념이 이야기하는데 연료적 개념에서 연료를 공부받아서 초심이 있어서 신이라는 건 빛과 같은 거죠. 빛을 의미하고 이건 중간명은 초심, 촛불의 초심을 이야기하고 이건 초 자체를 이야기해요. 연료.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단련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했을 때 신선사상에서 선인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선도는 이와 같은 의미는 별로 없지만서도 단도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칠 때 초심일 때는 우리가 하단 이렇게 쓰자서 하단 그 다음에 이건 중단 이건 상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는 걸로 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기공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의미해 볼 것 같으면은 이건 연료와 같은 거죠. 연료와 같은 거기도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체 에너지가 우리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해 줄 것이 많죠. 이때는 매개해 주는 것이 주로 산소라든지 O2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매개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이 매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화해석합니다. 신은 화해석하고 정은 수해석하고. 결국 그것은 수화의 원리인데, 수화가 뭐를 매개로, 토를 매개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은 인체라든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주로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은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효소. 그래서 효소의 작용이 지금과 같은 우리가 토라고 이야기해도 관계없고,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또한 기라고 의미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매우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고도의 물리학적인 개념에, 특히 양자학적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 개념들이 더욱더 우리가 초월대적인 개념입니다. 옛날 선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진리를 강파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으로서 판단해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것을 생각되며, 우리가 생명평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공편에서는 대충 이와 같은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매개하는 것이 기의 의미가 있다. 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었던 개념의 논리로 정의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혼동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물질이 변형이 되려고 그러면은 중간 매개가 없이는 변형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냥 스스로 변형되는 게 아니라 중간 매개를 거쳐서 변형이 됩니다. 인체의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과학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기하는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사용된 기 의미는 기공상의 기 의미하고는 또한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당이 됩니다. 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법칙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 지구가 365일 해서 태양계를 돈다. 하나의 법칙이죠. 다른 지구의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음력, 양력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운행의 법도에 대한 어떤 법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철학을 공부해 오게 되면은 갑기가 합이 토가 되고 을경이 합이 비임되고, 이러한 천운의 변화와 합에 대한 운동, 이런 것들 다 법에 대한. 그럼 여기서 기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일단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 근데 굉장히 광범위한 존재의 이야기야. 이기로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의지와 중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었죠. 뭐가 먼저냐, 이게. 이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아니면 이기가 동시에 왔느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존재와 법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법칙이 존재하고, 법칙이 없는데 그 존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운행의 법도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론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세 번째 한약상의 기의 문제인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를 정의할 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를. 그 정의에 따라서 존재의 의미에서 기를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무형적, 유형적 모든 존재가 기에 해당이 되죠. 네? 우리 자체도, 나 몸 하나 전체도 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원리론에 대한 것은 이해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생명이라고는 바로 그와 같이 이기가 합치지 않고는 생명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기라는 것이 생명을 가지게 하는 기본적 존재론적의 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기공상의 기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 속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정의면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공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서야 되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명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삽니다. 아니, 물이 꼭 필요하죠? 사람은 어디서? 사람은 공기, 특히 이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다면 왜 더 넓은 지구는, 그 다음에 은하는, 더 큰 은하는, 은하단은, 그쪽 우리 단이라고 하죠, 은하. 더 큰 은하단이라고 하죠. 과연 이 전체의 어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 있을 때 이 존재는 과연 어디에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적 개념의 물과 물질적 개념의 산소 속에서 모든 것 존재하지만 산소에도 이것도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은 물질이라든지 비물질, 반물질, 모든 것에 관계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리가 우주에서 현재 발견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백그라운드가 중요합니다. 백그라운드. 이게 공기라는 백그라운드와 똑같이 그 백그라운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름을 가지고 촬영했을 경우 그 필름이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필름이 볼 수가 없죠. 물론 요새는 홀로그래프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이 나와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실제로는 어떤 대상적인 면이 있어야지만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입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때 동양학적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모든 것을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극과 태극이라고 하는 큰 계제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요. 무극이죠. 극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두 가지 하는, 직선이든지 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 네? 태극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태극? 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든지 상하든지 위가 존재하죠. 이렇게 상, 하가 존재하고 자, 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무극과 태극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출발점을 무극과 태극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입자 모양을 보면 입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파동. 입자는 우리가 영어로 particle이라는 말을 쓰고 파동이라는 건 wave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명상원 자체는 PW라는 말, particle and W. 그럼 어떤 거냐? 초자를 붙여서 초입자, 초파동. 나중에 시간론과 공간론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초입자, 초파동에 대한 문제하고 시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공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그거는 매우 고단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몇 단계 강의 순서를 밟아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와 같이 초입자, 초파동에 의해서 시작이 된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공과 일을 두 가지 부호만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모든 상해를 갖다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호 가지고 우주의 전체의 물질적, 비물질적, 반물질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입자와 파동, 무극과 태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에서 출발된다는 점을 우리가 매우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라 하는 두 가지 변화가 생명의 기본적인 초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출발하는데 이것의 출발을 계기에 대해서는 명경의 강의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출발해서 이것이 모여서 그 다음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연수가 형성이 됩니다. 자연수가. 자연수가 만들어지게도 이 자연수는 도태를 거쳐, 도태란 말을 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10개월이 되면 엄마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을 한다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로 출산의 단계를 거쳐서 천운의 관계에 옵니다. 천운의 관계로 와서 이것이 자연수는 우리 10이니까 똑같이 이것도 10가지의 천운. 도태되어지는 힘과 자연수가 가진 두 가지 힘을 가져서 천운의 힘이 부여되게 됩니다. 원리론이 부여되는 거죠. 힘이라는 원리론과 똑같으니까 이것이 또한 합과 변형에 의해서 지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기는 12가지, 물론 나중에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 12가지의 지기가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합을 이루어지면서 60운기가 이루어집니다. 60운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실제로는 우리가 미세한, 원자보다 더 작은,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보다도 훨씬 작은, 전자보다도 훨씬 작은 세계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드디어는 여러 가지 운동론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소립자 경계에 가게 되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원자의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원자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타나지만 반물질인 그 반대의 부호로 형성이 돼요. 정기적 부호가. 그래서 두 가지 단계. 이런 관계 내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더 넘어서게 되면 분자, 계열이 넘어가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여기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체가 탄생이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내에서 생명체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무극과 태극이라고 하는 엄연한 형이사학적 개념에서의 존재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 존재라고 하는 세 가지 타이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체는 그냥 탄생하게 되면 그 생명체는 생명은 어디에 관계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운동론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양자역학적 운동론이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운동론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동양에서는 이미 그런 운동론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후자의 여러분께서 명경을 배우시고 또한 그 생명의학을 배우시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릴 것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바로 여기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바로 이것을 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다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출발점인 무국과 태극이 동양학의 시점이라고 것을 말씀드리며 기와 생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